안녕하세요. 락스위즈앱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앞서 플렉스, 저스파이 컨텐트까지 살펴드렸고, 이번에는 얼라인 아이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라인 아이템스는 앞서 이 그림에서 교차축에서 요소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앞서 저 앞부분에 얼라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얼라인은 모두 교차축과 관련되어 있는 플렉스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라인은 교차축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라인 아이템스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타고 가볼게요. 자, 얼라인 아이템스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차축에서 요소를 배치하는 겁니다. 교차축에서 요소를 배치할 때 기본적인 특징들 일단은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기본적인 속성은 우리가 요소들, 이 부모 요소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면 앞서 우리가 베이직에서도 봤다시피 해당 요소 중에서 가장 높이가 큰 요소에 맞춰서 늘어나거나 또는 부모 요소에 맞춰서 늘어나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늘어난다 라고 해서 스트레치가 기본값입니다. 그 상태에서 위쪽으로, 교차축의 위쪽으로 요소가 여러 개가 있든 하나가 있든 교차축의 시작점부터 배치되는 속성이 플렉스, 스타트, 가운데, 센터, 엔드, 그 다음에 글씨의 베이스라인에 맞춰서 배치되는 방법이 베이스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링크, 해당 링크 타고 가볼게요. 자,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가운데 요소가 특별히 높이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가운데 요소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요소가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키 큰 요소에 맞춰서 다른 요소들, 이 플렉스 아이템의 높이도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랩의, 플렉스 랩의 이 부분에 얼라인 아이템스의 기본값이 스트레치다. 그래서 기본값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고 이걸 교차축의 시작점, 플렉스의 스타트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위쪽으로 여기에서도 이 요소보다 부모의 높이도 조금 더 늘려볼게요. 하이트를 400으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든 요소들이 교차축의 시작점부터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엔드 하면 교차축의 끝부터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교차축의 끝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아이템이 지금처럼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몇 개가 됐든 간에 교차축, 즉 방향을 바꾼 적이 없다면 이게 교차축이었어요. 이 교차축에서 어디에 배치를 할 거냐, 그것들을 이 align items를 이용해서 배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라고 하시면 당연히 화면처럼 레이아웃을 만드실 수 있겠어요. 자, align items는 이게 기본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해당 요소마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제가 이제 교차축의 센터에 배치를 한 건데 교차축의 센터가 아니라 나는 콕 하나 집어서 다르게 배치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요 마지막 요소만 나는 아래쪽으로 배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요소한테 가서 last child고요. align, self, flex, end 에서 이렇게 하면 교차축의 끝부터 끝에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lign self는 얘 하나만 단독으로 배치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속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주축에서 이렇게 요소를 다양하게 배치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교차축에서도 우리가 요소를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어요. 그게 align content입니다. 자, align content라고 하면 화면과 같이 기본값은 이렇게 해서 스트레치예요. 마찬가지 균등하게 배치를 해주는 게 기본값인데 여기에서 요소가 위쪽으로 이렇게 flex의 start, 교차축의 시작점, 끝점, 센터 그래서 앞서 위 그림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요소가 여러 개 있든 간에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교차축에서 센터, 교차축에서 시작점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justify content의 세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축에서 요소들을 여러 개 배치할 때 그거를 교차축에서 요소를 여러 개 배치할 때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align이라고 되어 있으면 교차축이라고 했고
컨텐트라고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이런 값들을 쓸 수 있는 게 컨텐트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컨텐트라고 돼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요소를 끝 가운데 양쪽 끝에 이렇게 배치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교차 축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요소를 배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링크. 자, align content 링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소를 보시면 지금 align content, flex, start 돼 있는데 일단은 지워 볼게요. 자, 얘를 쓸 때 주의사항은 첫 번째,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돼 있고 플렉스 랩에 랩이라고 돼 있어서 아래쪽으로 쌓일 수 있게끔 돼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화면과 같이 얘는 반드시 플렉스 랩의 랩 속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모든 요소들이 밑으로 배치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하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하이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DIB 자신 요소들에 대해 높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앞서 그림에서 뭐가 기본값이라고 했냐면 이렇게 부모 요소의 높이에 맞춰서 각각의 플렉스 아이템의 높이를 늘려주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높이를 다시 이렇게 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배치가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align content를 이용해서 교차축의 시작점, 플렉스 스타트 그러면 시작점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고 플렉스 엔드 하면 바깥쪽,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 거고요. 센터 하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가운데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한 거하고 똑같이 space between이라고 하면 위아래 맞추고 사이사이 여백은 알아서 이런 레이아웃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align 교차축이고 컨텐트는 여러 개를 이렇게 해서 배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가 있든 여러 개가 있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는 게 align 컨텐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플렉스에서 획기적으로 HTML의 순서를 변경하지 않고도 CSS적으로 요소들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속성 오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더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숫자가 작을수록 앞으로 배치돼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겁니다. 숫자가 클수록 그러니까 뒤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 값으로는 음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지정하면 HTML 태그 순서를 인위적으로 변경하지 않고도 CSS적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더의 링크는 설명란에 있으니까 들어가 봐 주시고요. 해당 링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박스 1, 2, 3 해서 큼지막하게 순서가 이렇게 1, 2, 3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더를 변경한 적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1, 2, 3, first child, s child 2, s child 3 해서 각각 이렇게 선택자를 쓴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오더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2와 3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더 1이라고 해주고 오더 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2, 3 그대로 된 거죠? 그러면 방향을 바꿔볼게요. 작으면 작을수록 앞으로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스 3가 2보다 먼저 화면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2, 1 이렇게 해봤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오더를 다 1이라고 하면 그냥 HTML 순서 똑같은 순서대로 그대로 배치되는 거예요. 1, 2, 3 근데 만약에 나는 3번이 가장 먼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3번이 가장 숫자가 낮게 하시면 되겠죠? 3번을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번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작으면 앞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든 속성에다가 다 오더라고 지정한 것보다는 만약에 3번만 앞으로 나오고 싶었다면 3번만 오더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0이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하면 화면처럼 박스 3이 가장 먼저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더를 바꿀 수 있고 이런 오더를 바꿀 수 있는 건 언제 빛을 발하게 되냐면 태블릿과 모바일 구간에서 요소들의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고 싶을 때 그럴 때 미디어 쿼리나 컨테이너 쿼리를 활용해서 반응형을 작성하고 그 반응형에 따라서 요소들의 순서를 지금처럼 오더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소의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들의 크기를 변경하는 속성은 크게 세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플렉스 grow, 플렉스 shrink, 플렉스 basis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플렉스 grow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플렉스 그로우를 이용해서 요소들의 너비를 지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링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당 링크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소를 보시면 박스 1, 2, 3가 가로 배치,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로 배치되어 있고 모든 요소의 너비는 200으로 잡았는데 마지막에 요소의 너비는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200, 200, 200 해서 잡아줬어요. 근데 부모의 너비를 보시면 부모가 700이에요. 부모가 이렇게 700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여기 빈 공간을 채우고 싶습니다. 만약에 박스 3만 늘려서 빈 공간을 채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요소가 얘죠. nChild 3 해서 마지막 요소를 선택하고 제가 플렉스의 grow 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요소가 그 모자른 공간을 다 채우고 있었어요. 자, 앞서 우리가 해당 요소의 너비가 200이었거든요. 요거 하나하나의 너비가 200, 200, 200이었으니까 이 모자란 공간은 100이었겠죠. 그죠? 그러면 모자른 공간 100을 모두 다 써라 라고 해서 1이라고 되어 있으면 100%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가 200이었는데 모자란 공간을 다 채도록 100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0.5라고 한다면 0.5라고 한다면 100픽셀에 반해서 50픽셀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요소의 너비가 요만큼 있었는데 거기에 반을 더 늘려서 채운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50%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안 늘리는 거죠. 여기에서 0이라고 하면 하나도 늘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른 공간이 그대로 100픽셀 남아있는 거예요. 1이라고 하면 모자른 공간을 다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채워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속성을 플렉스 그로우라는 속성을 이 요소들한테 모두 다 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이러면 다 동등한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 균등하게 33.33333 해가지고 늘어나서 요소를 다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자른 공간을 채우는 속성, 그로우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늘려서 어떤 요소를 늘려서 모자른 공간을 채우고자 할 때 플렉스 그로우 속성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렉스 슈링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렉스 슈링크는 말 그대로 넘칠 때 줄이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칠 때 줄이는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링크를 여시면 저와 같은 화면을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요걸로 지금 수정을 해놨기 때문에요.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부모의 너비가 800인데 자식 요소가 300, 300, 300 해서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00, 300, 300이면 9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100이 넘쳤을 거예요. 검사를 한번 해보면 요소 검사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클릭해서 개발자 도구에서 보고 있고요. 저는 개발자 도구를 언덕해서 띄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얘의 너비가 컴퓨티드 항목을 보시면 랩의 너비는 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요소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마우스 올렸을 때 원래는 이만큼 나왔어야 되는데 이만큼씩 줄었어요. 두 번째 요소도 볼게요. 이만큼씩 줄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만큼씩 줄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플렉스 랩에 랩이라는 속성이 없으면 지금처럼 이 요소들을 한 블럭 안에 이렇게 꽉 채워서 찌그러뜨리죠. 그게 플렉스의 기본 속성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지 않아도 플렉스 슈링크라는 값은 기본적으로 1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안 썼어도 플렉스 슈링크의 값이 슈링크 넘치면 줄이라는 속성이 1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면처럼 얘가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넘치는 속성을 0으로 넘치는 걸 줄이는 속성을 0으로 하면 줄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삐져나가죠. 화면처럼 이렇게 해서 300, 300, 300 해서 늘어나는 바람에 부모보다 여기 이만큼이나 넘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넘치는 이 부분의 너비를 전체를 다 줄일 거냐 아니면 반만 줄일 거냐. 만약에 1로 하면 전체를 다 줄이는 거고 0으로 하면 안 줄이는 거다. 이렇게 해서 넘쳤을 때 줄이는 그 양을 얼만큼 줄일 거니? 라고 할 때 그 속성이 플렉스 슈링크입니다. 자, 그럼 다음 속성 보도록 할게요. 여기 플렉스 베이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타고 가보도록 할게요. 플렉스 베이시스 링크 타보겠습니다.
자, 플렉스 베이시스의 링크를 열었습니다. 자, HTML 구조를 보면 랩 있고요. 그 안에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내용이 길고 하나는 아예 내용이 없고 하나는 박스 3라고 해서 컨텐츠 안에 짧게만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부모한테 랩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해주면 자식 요소들의 너비는 안에 있는 컨텐츠의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렇게 너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너비에 따라서 각 요소마다 지금 좌우의 패딩을 15씩 줬으니까 여기 내용이 없는 이 요소도 너비가 30이 잡히고 있겠네요. 그러고 안에 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당연히 컨텐츠의 양옆으로 해서 패딩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에 있는 컨텐츠의 너비만큼 자동으로 너비가 잡힌다. 그게 기본값이에요. 자, 여기에서 플렉스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너비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플렉스 베이시스 해서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1이라고 하면 좀 전에 안 줬을 때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1이라는 건 뭐냐면 위드 값이 있으면 위드 값을 반영하고 위드 값이 없다라고 한다면 안에 있는 컨텐츠의 크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면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0이라고 하면 안에 있는 컨텐츠의 값을 무시하고 무조건 균등하게 배치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요소들의 너비를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 배치, 너비 값을 무시하고 균등 배치하는 게 플렉스 베이시스 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50%라고 한다면 이러면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서 그 너비, 부모가 지금 300이니까 이 요소들마다 다 150의 크기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맨 마지막 요소에만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소들의 너비를 예를 들어서 100픽셀 이렇게 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들의 너비를 100픽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잡았고요. 그리고 부모의 너비를 한번 이렇게 늘려볼게요. 부모를 500을 늘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의 요소 박스 3에다가 플렉스 베이시스로 크기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요소에다가 플렉스 베이시스 하고 만약에 0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이라고 하면 너비를 무시하고 아까 균등하게 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균등하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 너비 값을 무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컨텐츠 크기만 자동으로 나오고 있어요. 0이라고 하면 지정한 너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너비를 무시하는 거예요? 앞서 지정한 너비가 분명히 100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안에 있는 컨텐츠 크기만큼만 나오고 있습니다. 1이라고 하면 지정한 너비가 있으면 그 너비대로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크기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고 0이라고 하면 그걸 무시하고 균등하게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크기를 직접 이렇게 지정하면 당연히 해당 크기 200픽셀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50%라고 하면 이 요소의 크기는 몇이 됐을까요? 부모가 지금 500이었으니까 부모가 지금 여기 너비가 500이었어요. 그러면 너비 500의 반 250 픽셀일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박스 3의 크기를 확인해 보시면 200 하고 패딩까지 다 더하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250 나오는 거 확인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부모의 너비가 500이고 그거의 반 50%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250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는 무조건 부모의 크기를 따지는 겁니다. CSS에서 부모의 크기를 따지는 건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비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렉스 베이시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0이면 크기를 무시하는 거고 안에 있는 컨텐츠만큼만 지정한 너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안에 있는 컨텐츠만큼만 나오는 게 0이고요. 1이면 너비가 지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너비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고 너비가 없다라고 한다면 위드 값이 없다라고 한다면 해당 크기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컨텐츠만큼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1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너비가 없다라고 한다면 안에 있는 컨텐츠 크기만큼 그래서 기본적으로 늘려주는 거죠. 플렉스의 너비가 요소에 맞춰서 늘리는 게 기본값이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늘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너비를 지켜주는 게 1이고요. 그리고 퍼센트로 해서 예를 들어서 50%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부모의 크기의 반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소의 크기를 맞춰주는, 각각 요소의 크기를 맞춰주는 flex, grow, shrink, basis 이렇게 있는데 이 속성을 한꺼번에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쓰는 속성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6기에서 크기를 변경하는 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lex라고 해서 한꺼번에 쓰는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링크 타고 가볼게요. 해당 링크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div가 3개가 있고 3개의 너비에다가 일단은 지금 자, 링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지금 33%돼 있어서 반반반 쓰게 3분의 1씩 쓰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너비를 늘리고 줄이는 속성들을 우리가 플렉스라고 하고,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것부터 해서 속성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플렉스 그로우, 플렉스 그로우 1, 플렉스 슈링크 1, 플렉스 베이시스는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성한 거를 풀이해보면 모자르면 늘리는 속성을 100%로 해준 거고요. 그리고 넘쳤을 때 줄이는 속성을 100%로 한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너비가 없다라고 한다면 너비를 무시하고 일단은 안에 있는 컨텐츠의 크기만큼만 나오게 했습니다. 그게 0이었죠. 0이 플렉스 베이시스 0은 너비 값을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균등하게 배치를 해주는 거였어요. 0이라고 돼 있으면요. 너비 값이 있어도 무시하는 거였고요. 너비 값이 없으면 안에 있는 컨텐츠 크기만큼만 나오는 게 0이었습니다. 이게 기본 값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안 써도 이렇게 다 똑같이 해도 레이아웃의 변경은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뒤에 있는 이 속성들 슈링크니 얘들 다 안 써버려도 기본 값이었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똑같죠? 만약에 얘를 2라고 하면 두 번째 거만 모자른 공간을 늘리는 속성을 2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이렇게 쓴 거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2, 1, 0, 1, 0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건 기본 값으로 똑같으니까 안 쓰고 앞에 있는 그로우 값만 늘려서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로 하고 만약에 이 요소에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이 요소가 늘어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div에 호버를 했을 때 div에 이렇게 호버를 했을 때 해당 요소만 2로 이렇게 늘려본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늘어나죠? 자, 그러면 늘어나는 과정이 보이도록 여기에 가서 트랜지션 플렉스가 바뀌는 그 과정을 0.3초에 걸쳐서 is 초반이 느린 속도 모델로 끝이 빠르다는 얘기죠. is out이 더 나을까요? is out 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화면처럼 마우스를 올린 그 요소만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그로우 속성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요소가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것들을 구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렉스의 속성들을 간단하게 다시 리뷰를 해 봤습니다. 리액트의 프로젝트 등을 개발하는 과정이 관심 있으시다면 2월 개강 예정인 프론트엔드 개발자 과정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란에 해당 영상에 해당 과정의 커리큘럼과 상담 링크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